자, 교과서 66쪽입니다. 첫 번째부터 4대 교리부터 봅시다. 조선은 명에 대한 4대를 외교 관계의 기본 틀로 삼았다. 조선은 건국 초기에 명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태종 이후 명과의 관계가 안정되었다. 4대 외교는 조공, 책봉 체제를 통해 유지됐다. 자, 이 명나라와의 관계예요. 조선은 명에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사절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답례품을 받아왔다. 그리고 왕이 교체될 경우 명예 책봉을 받아 왕의 독립적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바치고 대신에 정통성을 얻은 거죠. 이러한 4대 외교는 당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외교의 형식이었다.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실질적인 내정 간섭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진 일본과의 관계. 그거 전에 여기 궁금해부터 봅시다. 조선의 4대 외교는 명과 조선의 국력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왕실과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왕실과 국가의 안정 유지. 명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치고 답례품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명나라의 다양한 문물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은 금, 은 등의 곡물과 처녀, 환관 등을 요구하기도 했고 조선에 파견된 명사신을 접대하는 비용도 막대했다. 와가지고는 엄청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더 높은 나라에서 왔다고. 이러한 부담은 결국 백성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4대 외교는 사회 불안 요소가 되기도 했다. 무조건 우리한테 이득만 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무조건 좋았던 건 아니다. 여진, 일본과의 관계. 조선 정부는 여진과의 우호를 도모하는 교린 정책을 폈다. 그러나 조선과 여진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선 정부가 무역을 중단하거나 여진이 조선의 물자를 약탈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여진을 토벌하기도 하였는데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는 사군 육진 개척. 아까 얘기했어요. 김종서, 최윤덕.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을 확정합니다. 조선은 일본에 대해서도 교린 정책을 했는데 고려 말부터 계속 왜구의 약탈을 하자 세종 때 스시마 섬을 토벌, 이후 왜구의 규모가 줄어들자 일본이 교역을 요청하자 삼포를 개항, 역시 세종 때입니다. 그러나 삼포에 머무르는 일본인의 수가 많아지고 일본과의 교역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조선은 무역 규모를 제한하는 등 일본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본인들이 삼포외란, 을묘외변 같은 무력 시위를 반복하였고 점점 쇠퇴합니다. 교역은. 자, 이게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파트 합시다. 임진왜란의 발발과 전개. 16세기 말 일본에서 이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여 년간의 분열되었던 일본을 통일했다. 그는 통일 후 지방 영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조선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참고로 조선 건국은 1392년, 임진왜란은 1592년. 딱 200년 만이네요. 전쟁 발발 20여일 만에 한양과 평양이 함락되는 등 한양과 평양이 함락됐어요. 전세는 조선에 불리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 그리고 명나라의 지원군, 이걸로 전황이 회복되었다. 이후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협상이 전개됐으나 협상이 결렬되고 일본은 조선을 재침입합니다. 이걸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전쟁 초기와는 달리 일본군이 불리해졌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써 일본군은 철수합니다. 이때가 이순신의 마지막 싸움, 노량해전입니다.
자, 명량대첩 이거는 그 영화에 나왔던 거죠. 정유재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수군의 활약,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도 있습니다. 조선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조선은 일본과의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일본으로 잡혀가고 다수의 문화재가 소실됩니다. 아까 경복궁도 소실됐다 했죠. 그리고 하나 써놓습니다. 아까 있던 거. 자꾸 이게 밑에 쓰다 보면 홈 버튼이 눌려가지고 자 그냥 씁시다. 첫 번째 여기 훈련도감.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었고 그리고 상비군이라고 했죠. 이게 중요해요. 상비군이라는 거. 그리고 상비군 월급을 주기 위해서 삼수미세라는 별도의 세금을 토지 1결당 2.2두씩 내야만 됐다. 한편 일본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이후 내전을 거쳐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고 일본은 조선에 납치한 인력을 통해 학문과 기술을 수용. 이 얘기입니다. 해설.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민간인들을 임진왜란 피로인이라고 한다. 피로인의 숫자는 적게 2만에서 40만까지 추정된다.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가진 피로인들은 다이묘의 비호 속에서 도자기 문화, 성리학 발달에 영향. 그러나 자벽에 동원되거나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피로인들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에도 막부 수립 이후인 1607년경부터 회복됩니다. 자, 이것도 일본의 변화 중에 하나죠. 에도 막부 수립. 조선은 일본에 잡혀간 그 피로인들을 송환하기 위해 회답 겸 세환사를 세 차례 파견하였고 이후에는 19세기 초까지 통신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한편 3번입니다. 명은 임진왜란 전후로 국력이 약화되었고 여진이 후금을 건국하고 명에 선전포고를 하자 명나라는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때 지원군을 보낸 국가 명을 나라를 재건한 은인으로 숭상하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임진왜란 이후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명의 요구에 따라 군대를 파병하면서도 중립 외교를 펴면서 후금과의 충돌을 피했다. 아까 얘기했던 사람 강홍립. 호란의 발발.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정책을 비판하며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정권을 잡은 인조와 서인 세력은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후금을 배척. 이게 아까 얘기했던 친명배금이에요. 명나라랑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한다. 그렇게 되자 후금이 조선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정묘호란. 전쟁이 장기화되자 후금은 일단 돌아갑니다. 이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었고 황제국을 표방하는 한편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자기네가 군주, 너희 신하나라가 되라. 이제 명나라와의 관계를 완전 끊어라. 조선에서 이를 거부하자 청은 조선에 재침입합니다. 병자호란. 인조는 남한 산성에서 항전했으나 결국 항복하여 군신 관계를 맺게 된다. 삼전도라는 곳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후 명이 멸망하면서 청나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질서는 새롭게 재편됩니다. 청의 침략은 단기간에 이루어졌지만 이 기간에 청군의 약탈이 심했던 데다가 패전 뒤 조공액이 드러나면서 조선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자, 이게
세 번째 파트였습니다. 조선의 대외관계 3개로 나눠서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